며칠 전 73세 이순자 여사님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평소처럼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너무 창피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셨을까요? 알고 보니 지난 주말 손주의 생일 파티가 있었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고 오랜만에 손주, 아들, 며느리까지 다 함께하는 기쁜 날이었지요. 그런데 식사 후 손주가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냄새가 좀 나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순자 여사님은 그날 이후 대화할 때마다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손주와도 왠지 포옹하거나 가까이 있는 게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김현우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구강 건강에 대해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입냄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괜히 말을 꺼리게 될 때, 대화 도중 상대가 슬쩍 고개를 돌릴 때, 손주가 예전처럼 안기지 않을 때, 혹은 가족들이 슬쩍 창문을 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혹시 나 때문인가? 내가 냄새가 나는 걸까? 이런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도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입안의 변화로 인해 훨씬 쉽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입냄새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치약에 이것 한 방울만 넣으면 됩니다. 이미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고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손주와도 자연스럽게 포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그냥 양치가 부족해서 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냄새와 입안 불쾌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입안 불쾌감이라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입속이 마르고 텁텁하거나 시큰하거나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침 분비가 줄어들거나 구강이 건조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반면 입냄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굳히는 입안이나 기도에서 나오는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물질은 입속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더 심해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우리 입안을 청소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약해지면서 침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속에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둘째, 혀 표면의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혀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있고 이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젊을 때는 혀 세포가 잘 재생되어 이런 찌꺼기가 잘 떨어져 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재생이 느려져서 설태라고 하는 하얀 막이 두껍게 쌓입니다. 이 설태 속에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만들어지지요. 셋째, 잇몸 염증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치주 질환, 즉 잇몸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부위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깊은 틈, 치주 포켓이 생기는데 이곳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 강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쉽게 심해지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입냄새가 개선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입냄새 개선에 성공하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5세 최명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평소에도 구강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칫솔질을 하시고 가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슬쩍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 냄새가 좀 나요.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최 여사님은 자신감이 뚝 떨어지셨습니다. 손주를 가까이 안아주기도 꺼려졌고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도 괜히 조용히 계시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치약에 이것 한 방울 넣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거로 정말 괜찮아질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손주가 이제는 제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참 기뻤습니다. 입냄새 하나 해결되었을 뿐인데 가족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엔 71세 김종국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역 모임에 자주 나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는데 나중에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종국 형님, 요즘 입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예 모임도 잘 나가지 않게 되셨고요. 그러다 저희 병원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양치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진단해보니 혀에 설태가 많이 끼어 있었고 침 분비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원장님, 모임 나가니까 다들 요즘 입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자신 있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삶에 큰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입냄새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간의 정서적인 거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도대체 치약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방법의 핵심은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혹시 티트리 오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건강 프로그램이나 신문, 인터넷에서도 종종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티트리 오일은 호주에서 자생하는 티트리 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오일입니다. 예로부터 호주 원주민들은 이 티트리 나무의 잎을 우려내거나 찍어서 상처 부위에 바르거나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상처 소독 효과가 뛰어나고 항균 작용이 탁월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트리 오일이 최근에는 구강 건강 관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속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냄새의 원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물질이 바로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트리 오일은 이 세균의 증식을 강하게 억제해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일본 치과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을 활용한 구강 관리 후 휘발성 황화합물 농도가 평균 7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글이나 치약으로는 이런 정도의 감소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치약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티트리 오일의 구강 청결용 사용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으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평소 사용하시던 치약을 칫솔에 먼저 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던 치약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특별한 치약을 새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 위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치약 위에 살짝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한 방울만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티트리 오일은 고농축 천연 오일이라서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안전합니다. 셋째, 평소와 똑같이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 시간은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짧게 하시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너무 오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아뿐 아니라 혀까지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혀 표면에 설태가 많이 끼어 있는 경우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치하실 때는 칫솔의 뒷면이나 혀 클리너를 활용해서 혀도 살살 닦아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양치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효과적입니다. 찬물로 헹구면 티트리 오일 성분이 입안에 제대로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따뜻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시면 입안이 훨씬 상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은 특히 기상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밤새 자는 동안 입속에 침 분비가 줄어들고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티트리 오일을 활용한 양치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저녁은 자기 전 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안이 깨끗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속이 깨끗하면 자는 동안에도 세균 번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임산부나 특정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입안이 약간 따끔하거나 상쾌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사용하다 보면 입안이 점차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뀔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구강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 순수 티트리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저가 제품 중에는 피부용이나 방향제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입안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구강용, 식품 첨가물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또한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하루 2번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시고 입안 상태가 괜찮으면 점차 꾸준히 루틴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치약에 넣지 않고 물에 희석해서 가글로 사용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약에 직접 한 방울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가글로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 농도를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치약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이미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정말 입냄새가 줄어들었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별다른 번거로운 준비 없이 지금 당장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도 꼭 이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상상하시기 쉽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까지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68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손주들과 놀아주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잘 앉지 않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크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엄마, 요즘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지아가 좀 힘들어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 병원을 찾으셨고 티트리 오일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믿음이 없으셨답니다. 이거 한 방울 넣는다고 될까? 싶으셨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입안이 한결 상쾌해지더니 2주쯤 되니 손주가 다시 할머니 옆에 와서 기대기 시작했답니다. 박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은 손주가 할머니 냄새 안 난다고 해요. 오히려 예전처럼 꼭 안기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 김병수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꾸준히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모임 후 식사 자리에서 자꾸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나중에 친구 한 명이 솔직하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병수야, 요즘 입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 혹시 건강 문제 있는 거 아냐?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셨지요. 그러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티트리 오일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다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친구들이 요즘 다시 밥 먹자고 연락 와요. 입냄새가 많이 좋아졌대요. 다시 모임도 나가려고요. 이렇게 입냄새가 개선되면 단순히 입안이 상쾌해지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손주와도 자유롭게 포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신 있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정말 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지요? 치약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만 넣어서 양치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70대, 80대 환자분들께서 이 방법으로 좋은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강용 티트리 오일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구강용, 식품 첨가물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오늘 저녁 양치 때 바로 실천해 보세요. 평소 쓰시는 치약을 칫솔에 짭니다.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치약 위에 떨어뜨립니다. 평소처럼 2~3분간 양치질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적어도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일별로 실천법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소 루틴 그대로 아침과 저녁 양치 때 진행하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외출 전이나 손주와 만나는 날에는 외출 전에도 한 번 더 양치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루틴으로 만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는 정말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아침 입안이 상쾌해지는 걸 느끼시고 2주쯤 지나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냄새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기 쉽습니다.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그 이유는 침분비 감소, 혀 설태, 잇몸 염증 같은 변화 때문입니다.
셋째, 치약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는 방법으로 쉽게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고 이미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넷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 2번,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족과 편하게 대화하고 손주와 자유롭게 포옹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변화가 여러분께 꼭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